115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56화의 칼라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전설적인 로저 작단의 핵심 멤버들인 골디 로저, 실버즈 레일리, 스코퍼 가반이 있었고 밀짚 모자 일당의 주축인 루피 조로 상디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오다쌤은 이 그림을 통해 밀짚 모자 일당의 여정이 로저 작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들이 해적왕을 향한 여정의 정점에 서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상디의 위치입니다. 조로가 로저의 오른팔인 레일리와 대비되는 것은 이미 많은 팬들이 예상해왔던 부분이지만 이번 표지는 상디를 로저의 왼팔인 가반과 짝지며 상디의 역할에 명확한 무게를 실어줍니다. 가반이 폐양색 팩이 각성제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디 역시 머지않아 폐양색을 각성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복선으로 해석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44년 전 글로리아사입니다. 44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글로리아사는 아마존 릴리의 선장이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만 갑벨리 사건이 벌어진 38년 전에는 록스의 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작중에서는 글로리아사가 로저를 만난 뒤 로저에게 상사병에 걸린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사쿠야코가 여제로 즉위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그녀는 로저를 향한 짝사랑 때문에 아마존 릴리를 떠났고 로저를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숙적인 록스 적단에 의도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마존 릴리의 황제들은 사랑 때문에 고통받거나 나라를 떠났는데 글로리아사가 로저 때문에 록스 적단에 들어갔다는 설정은 이 저주같은 운명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후에 행콕이 루피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죠. 현재 행콕은 칠무회가 폐지되며 자신이 여인섬에 있으면 해군이 계속해서 여인섬을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크로스 길드의 칠무회가 모인다는 떡밥을 생각해본다면 행콕 역시 크로스 길드로 갈 확률이 큽니다. 더 나아가 글로리아사가 록스 적단에 가입한 부분은 행콕이 크로스 길드로 들어간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여제를 부하로 받는 버기 록스 사이의 평행이론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 주장면은 로즈 적단의 알입니다. 로즈 적단의 알이 정말 예전에 등장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56화를 통해 44년 전에도 로즈 적단의 배에 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1156화에서 이 알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던져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56은 루피의 능력인 고무고무 열매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실제로 16을 상징하는 이무의 얼굴이 1060화에서 제대로 공개된 것과 같이 오다쌤은 중요한 떡밥을 던질 때 이렇게 숫자 놀이를 활용하곤 합니다. 즉 이번 화가 1156화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루피의 사나이 적단의 가장 큰 전력 욘타마리오입니다. 밀짚 모자 일당의 가장 큰 전력인 욘타마리아 대함대의 총 함선수는 정확히 56척입니다. 그리고 이 함대의 깃발에는 깨진 알과 해골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즉 로저의 배에 있던 알이 바로 고무고무 열매와 관련돼 중요한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번 화가 1156화라는 점은 알이 고무고무 열매와 연결될 수 있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로저와 가프의 충돌입니다. 로저와 가프의 폐양색 충돌은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라이벌 관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로저의 신기술 아라미타마입니다. 아라미타마는 단순한 기술 이름이 아닙니다. 아라미타마는 일본 신화에서 영혼의 거칠고 파괴적인 면을 상징하는데 이는 로저의 광기와 파괴의 측면을 보여주는 연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는 로저의 적단에 고문을 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아라미타마는 우리가 아는 로저가 좀 더 파괴적인 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장면 속 로저는 얼굴을 맞고 가프는 가슴팍에 칼피해를 입는 장면은 로저도 가프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서로의 싸움이 일방적이지 않은 치열한 경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트리토마입니다. 트리토마는 원피스 109권 SBS에서 소개되었던 현재 황제 행콕 이전 선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해볼 건 루피의 어머니 트리토마 가설입니다. 분명한 건 트리토마는 루피의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1156화에서 공개된 트리토마는 루피와 똑 닮은 밝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오다스미 인물의 외모를 통해 혈연관계나 중요한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한 건 이번 화에서 공개된 로저의 젊은 시절은 40세의 에이스, 가프의 젊은 시절은 40세의 루피를 생각나게 했죠. 즉 이번 화에서 나온 루피와 닮은 트리토마의 환한 미소는 그녀가 루피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겠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알몸 글로리 여사, 쿠마, 샤키입니다. 용알몸은 이스트블루에서만 통용되는 속담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이스트블루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트리토마가 드래곤과 함께 루피를 낳았다면 용알몸이 이 과정에서 드래곤의 고향인 이스트블루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수 있겠죠. 또한 쿠마는 루피를 수련시키기 위해 패기가 피어나는 환경이면서도 외부 남성이 접근할 수 없는 금남의 구역인 아마존 릴리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피의 어머니인 트리토마의 흔적이나 인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루피의 운명을 그곳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샤키는 행콕이 루피에게 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샤키 역시 과거 용알몸처럼 드래곤과 트리토마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루피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트리토마처럼 아들인 루피에게도 누군가 반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저는 이번 화가 1156화이기에 이 가설에 힘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화가 루피를 상징하는 1156화라는 점 역시 루피의 어머니가 트리토마라는 가설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즉 루피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1156화에서 트리토마가 처음 등장했다는 것은 그녀가 루피의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힌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야쿠자 큐의 등장입니다. 1155화에서 록세적단에는 원래 해적이 아니었던 이들이 많았음이 밝혀졌는데 이번 1156화에서 시키의 라이벌이자 시키와 같은 야쿠자 쿄가 등장하며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센코쿠가 록세적단을 동료 죽이기가 끊이지 않는 흉포한 일당이라고 묘사한 것은 시키와 쿄처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한 배에 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갑별리기상에서 쿄, 음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이 시키와의 경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의 야망입니다. 록스가 찾고 있던 핵심 요소는 두 개의 악마의 열매와 갈레라였습니다. 먼저 두 개의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는 최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록스는 왜 갈레라를 필요로 했을까요? 하랄드는 갈레라가 과거 엘바프를 떠나 전세계를 누비던 망치전사 거인 조선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레라는 워터세븐의 유명한 조선 회사인 갈레라 컴퍼니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이는 엘바프의 갈레라 거인들이 워터세븐 갈레라 컴퍼니의 직계 조상이거나 그 기술력을 전수한 선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워터세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진 플루토는 워터세븐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 진정한 설계자와 제작자는 바로 엘바프의 고대 거인 조선공 갈레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했던 거대한 규모와 위력의 병기가 바로 이 거인들의 경이로운 기술력으로 탄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즉 록스가 갈레라를 찾는 이유는 고대 병기 플루톤을 손에 얻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루피가 어인섬을 구하기 위해 노아를 어쩔 수 없이 파괴했고 완전히 파괴되려는 걸 포세이돈 시라오시가 부른 해왕류들이 막으며 말했습니다. 고치려면 그 일족의 힘이 필요한데 플루톤을 갈레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본다면 노아 역시 갈레라가 만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록스는 세계의 근기에 다가갔던 인물인 만큼 노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록스가 플루톤을 원했는지 노아를 원했는지 둘 다 원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둘 다 원했다면 이는 그의 야망이 단순히 세계 정복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플루톤이 파괴를 상징한다면 노아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구원의 배를 상징합니다. 즉 록스는 파괴와 구원이라는 양면적인 힘을 모두 손에 넣어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둘 중 하나만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상반된 힘을 모두 통제해 스스로가 세계의 신이 되려 했던 거 아닐까라는 거죠. 세계를 끝장내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태양신 로키처럼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캡틴 존이 갈레라를 찾아야 한다고 할 당시 빅맘은 모든 연락책을 동원해 찾았지만 얼어붙은 거인 군단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펑크와제드 편에서 얼어붙은 거인 군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갈레라가 주 부하라일 것이며 회왕년들이 언급한 대로 노화를 고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복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